혹시 지금도 문득문득 옛 연인이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해지나요? 괜히 SNS 염탐하다가 현타 오고 새로운 인연 앞에선 자꾸만 과거의 상처가 튀어나와서 관계를 망치고 있진 않나요?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같은 패턴으로 연애가 꼬이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그 혼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과학적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사랑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강렬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끝날 때, 특히 상처가 남은 이별일 경우,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불안, 공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과 같아요. 뇌는 이 고통스러운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미래의 연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재빨리 경고등을 켜는 거죠. 위험해.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게 건강한 연애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번 학습된 패턴은 쉽게 바꾸려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는 일종의 방어기제가 생겨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나도 모르게 벽을 치고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죠. 심지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불안정한 애착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날 거야,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다시. 상처받을 바엔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거예요. 좋다가도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여 우울해지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과거의 기억을 투영하며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되고요.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고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남자분 사례가 떠오르네요. 정말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늘 연애 시작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 여자친구에게 정말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기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관계를 끝낼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오빠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지만 그 남자분에게는 그 사소한 약속 파기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별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뇌 속의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거죠. 결국 본인이 먼저 관계를 단절하거나 상대방이 떠나게 만들면서 또다시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죠.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과거를 금방 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많아요. 남녀 모두 과거 상처에 대한 심리적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인지하고 표현하는데 더 서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훨씬 깊게 골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이 섬세하다고 하지만 남자들의 내면 또한 복잡하고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처가 계속 쌓이면 연애 중독이나 회피 심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연애를 찾아 헤매거나 아예 연애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거죠. 사랑이 고통과 연결된 경험이 강하면 뇌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중독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예 사랑을 거부하는 쪽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만나면서도 정작 깊은 관계는 회피하는 경우, 즉 썸만 타는 연애만 반복하거나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지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런 패턴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왜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니까요. 남녀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남성들은 감정을 내면에 묻어두고 합리화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때? 원래 다 이런 거지? 쿨하게 헤어졌어야지 하며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아, 네가 그랬잖아. 와 같은 과격한 표현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도 하죠. 서로 다른 이 반응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꼬이기도 해요. 남성은 여성의 감정 표현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고 여성은 남성의 회피를 무관심으로 여겨 더 큰 좌절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반복에서 벗어나 건강한 연애를 위한 행동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해와 자존감 향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그때 상처받았었구나. 그때 정말 아팠었지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괜찮은 척하거나 애써 외면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외적인 모습에만 집착하기보다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죠. 상대방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사랑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장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짐을 억지로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의 근원을 찾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전문적인 지도는 당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기 있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죠.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는 건강한 소통 방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상호 존중의 태도가 중요해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서운함을 느꼈어. 같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일방적인 소통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연애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나 활동을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회복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마치 몸의 상처가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치유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갈 힘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러브 SOS 365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과거의 상처로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진 사람이에요.